일본 소녀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것으로 배웠던 이것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충격 폭로를 한 것인데요. 이에 일본 여론과 언론사까지 경악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걸까요? 그 충격적 사연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가사와 미유코입니다. 저는 16살이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저는 교실에 앉아 우에다 선생님이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벚꽃이 분홍색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지만 교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겁고 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입니다. 우에다 선생님이 작은 섬점을 지시봉으로 두드리며 선언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확고하고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역은 일본해입니다. 이 사실들은 다음 주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사실들을 공책에 적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해왔어요. 제 아버지 아오이 교수님은 이것을 제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문제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그 호기심 많은 느낌이 평소보다 더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역사 프로젝트를 위해 조사하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열었어요. 저는 다케시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어요. 여러 웹사이트를 클릭하던 중 갑자기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 화면에는 오래된 지도가 있었어요. 일본이 아닌 1700년대 유럽 탐험가가 만든 지도였어요. 이 누렇게 바랜 지도에서 우에다 선생님이 가리켰던 섬은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에 속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독도.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더 많은 지도가 나타났고 몇몇은 더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많은 지도가 같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섬은 한국 영토였어요. 몇 세기 전에 일본 탐험가들의 일지에서도 동쪽 바다의 한국 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바다 자체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대신 많은 오래된 문서들은 그것을 동해라고 불렀어요. 이건 맞지 않아요? 저는 빈방에 속삭였어요. 우리 교과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쳤어요. 마치 평생 살아온 집에서 숨겨진 문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이야기의 일부만 배우고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 교과서는 이런 다른 지도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우에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도 모르는 걸까요? 심장이 뛰는 채로 저는 복도를 따라 아버지의 서재로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항상 늦게까지 일하셨고 역사책과 고대 문서들에 둘러싸여 계셨어요. 저는 문을 밀어 열고 그가 서류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빠, 저는 의도한 것보다 더 작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에게 오래된 지도가 있는 제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그가 그것들을 보는 동안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불편함, 어쩌면 걱정까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복잡해. 그것은 종종 정치와 국가적 자부심과 얽혀 있어. 하지만 양쪽에 증거가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물었어요. 왜 우리 교과서는 한 가지 관점만 보여주나요? 왜 우에다 선생님은 그것을 절대적 진실로 제시하나요?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의 어깨는 제가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아마도 너무 크게 묻지 않는 게 좋을 질문일지도 몰라. 그의 경고는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했어요. 만약 이 질문이 조용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묻는 것이 더욱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지도들에 대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섬에 대해, 그리고 두 나라가 주장하는 바다에 대해 생각했어요. 만약 제 교과서가 이것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진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가 가르침받은 것을 넘어서 보려고 한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왜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만 유일한 진실로 가르쳐지는지 알아낼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에다 선생님은 그의 수업에 도전하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 반 친구들은 제가 이상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더 깊은 무언가를 엿봤을 때는요. 제 창문 밖으로 다른 도쿄 전체에 은빛 빛을 드리웠어요.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역사책, 그들만의 진실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의 학생들이 같은 섬, 같은 바다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마침내 잠으로 떠내려가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분쟁 중인 수역을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저는 발견한 것의 무게를 주머니 속 돌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교과서와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오래된 지도들을 떠올렸어요. 우에다 선생님이 다케시마와 일본해에 대해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험 복습일 교실은 학생들의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제 불안한 심장 소리와 맞춰졌어요. 우에다 선생님은 평소의 자신감으로 교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의 깔끔한 회색 정장과 완벽한 자세는 마치 역사책에서 나온 인물 같았어요. 중요한 점들을 복습합시다. 그는 지도에 지시봉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입니다. 항상 일본 영토였습니다. 일본해는 항상 일본해로 불렸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 손이 떨리며 올라갔어요. 저는 전에 선생님에게 도전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제 주머니 속의 돌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조사하다가 저를 혼란스럽게 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서경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섬에 대한 일본과 한국 양쪽의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많은 오래된 지도들은 그것을 한국의 일부로 보여주고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침묵이 교실을 채웠어요. 우에다 선생님의 얼굴이 밖의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선전입니다. 미유코, 당신의 교과서에 충실하세요. 제 안에 무언가. 아마도 아버지의 고집이나 어머니의 용기가 저를 물러서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말했어요. 1785년에 유럽 지도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만. 선생님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 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업 후에 만나자 미유코. 제 얼굴은 수치심과 반항으로 화끈거렸어요. 반 친구들의 시선. 몇몇은 호기심 많은, 몇몇은 반감을 가진, 몇몇은 감명받은. 이 저를 향했어요. 남은 수업은 천천히 지나갔어요.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습을 계속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긴장되었고 움직임은 더 뻣뻣했어요. 종이 울리고 친구들이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리에만이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저에게 작은 지지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리는 약하지만 등은 곧게 펴고 선생님 앞에 섰어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미유코, 그는 낮고 통제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나는 항상 당신을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 수업과 역사적 진실의 불경을 보였습니다. 불경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단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역사에는 관점이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 있습니다. 이런 영토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국가 통합과 자부심을 약화시킵니다. 그의 말은 제 어깨 위에 돌이 쌓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국가 통합? 자부심? 저는 단지 오래된 지도에 대해 물었을 뿐이었어요. 당신은 에세이를 쓸 것입니다. 우에다 선생님은 선언했어요. 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인지 설명하는 5페이지. 다음 주까지. 교실을 나오면서 분노와 의심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제가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리에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용감했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무섭지만 용감했어. 저는 그냥 질문했을 뿐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질문은 위험할 수 있어. 도서관에 가볼래? 내가 언급한 지도들이 궁금해. 따뜻한 감정이 제 가슴에 퍼졌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분쟁 중인 섬과 바다의 역사는 우리 교과서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이것 봐. 리에가 희미한 문서를 가리켰어요. 1600년대의 일본 어부들이 그것을 한국 이름으로 불렀어. 그리고 여기 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1785년의 영국 지도에는 한국 섬으로 바다를 동양해로 표시하고 있어. 집에 가는 길에 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봐 말썽꾼이다 타카시가 외쳤어요. 너 한국인이 되려는 거야 미유코? 저는 그냥 진실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실은 우리나라가 말하는 것이야. 유미가 긴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경덕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유명한 역사학자가 고등학생에게 답장을 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저는 시도해야 했어요. 번개가 창문 밖에서 번쩍이며 도쿄의 밤하늘을 밝혔어요. 그 섬광 속에서 저는 제 앞길을 명료하게 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의문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고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어요. 다른 누구도 이해하든 말든 저는 이 진실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어요. 제가 우에다 선생님에게 도전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오는 사흘, 몇몇 반 친구들이 그들의 책상을 저에게서 살짝 멀리 옮기는 사흘,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에다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사흘이었어요. 하지만 또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조용한 지지의 고개 끄덕임과 리에가 자랑스럽게 제 옆에서 걷는 모습, 그리고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새로운 존경의 눈길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서 교수님의 답장이 떠 있었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응답한 것뿐만 아니라 공개 웹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논문과 역사적 문서들의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메시지는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친절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은 역사학자라면 제가 던진 것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역사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속합니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그가 보내준 문서들 중 몇 개를 인쇄했어요. 한국, 일본, 유럽의 지도들은 모두 분쟁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경계와 이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세기 전에 일본 문서에는 섬에 대해 한국식 이름이 사용되었고 일부 한국 지도에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우에다 선생님이 제시한 직선이 아닌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은 역사 발표일이었어요. 각 학생이 선택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5분간 발표해야 했죠. 대부분 학생들은 사무라이 갑옷이나 고대 도자기 같은 안전한 주제를 선택했지만 저는 훨씬 더 위험한 주제를 택했어요. 학교로 걸어가는 길에 벚꽃이 분홍색 눈처럼 소용돌이쳤어요. 평소라면 그 아름다움에 기쁨을 느꼈겠지만 오늘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위장이 불안으로 꼬였고 과연 제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학교 복도는 아침에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손 뒤에서 속삭이며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에다 선생님과의 대립에 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보이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리에가 제 사물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불룩한 가방을 힐끗 보며 정말로 할 건지 물었고 저는 목구멍의 매듭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침 수업들은 집중할 수 없는 흐릿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오직 네 번째 시간인 우에다 선생님의 역사 수업만이 제 머릿속을 차지했어요. 역사 시간이 시작되고 켄지와 유미 그리고 3명의 다른 학생들이 안전한 주제로 발표를 마쳤어요.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고 위장의 매듭은 점점 조여져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고 떨리는 다리로 교실 앞으로 나갔어요. 반 친구들의 얼굴은 호기심, 지루함, 적대감 등 다양한 표정으로 가득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발표를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설명하면서 준비한 지도와 문서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1785년 영국 지도에는 섬이 한국 영토로, 1696년 일본 어부의 일지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우에다 선생님의 얼굴은 위험한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역사가 단순하지 않으며 각국이 사건을 다르게 기억한다고 말했을 때 선생님은 제 발표를 중단시켰어요. 5분 시간 중 겨우 2분을 사용했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업 후 선생님은 방과 후에 만나자고 했고 하루 종일 불안감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한 진실을 말했다는 조용한 자부심도 함께했어요. 마지막 종이 울리고 저는 텅 빈 복도를 지나 선생님의 교실로 향했어요. 우에다 선생님은 빨간 펜으로 날카롭게 채점하고 계셨고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선생님은 제가 국가가 정한 역사적 사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불충하고 한국에 동조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일본을 사랑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역사를 진정으로 존중하기에 한 가지 관점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고 선생님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쩌면 불확실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제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 꽃들의 짧지만 용감한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 같았어요. 리에가 제 발표를 칭찬하며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어요. 이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요. 우에다 선생님 수업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복도에서의 곁눈질과 속삭임이 가득한 일주일이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혁명의 일주일이기도 했어요. 수업 사이에 질문을 가진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고 도서관에는 제가 발견한 문서들을 보려는 작은 모임이 생겨났어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앉아 연구 자료를 펼쳤어요. 서 교수님이 보내준 자료들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그 증거들은 분쟁 지역에 대한 복잡한 그림을 그렸어요. 일부는 일본의 주장을, 일부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했고 대부분은 그 사이 회색지대에 있었어요. 리에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저에 관한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고 알려줬어요.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위장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단지 진실만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리에는 그녀의 사촌이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며 학교 역사 교육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저를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교실에서 질문하는 것과 대중 앞에 서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쫓겨날까요? 비애국자라 불릴까요?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계속 역사의 한쪽만 배운다면? 3일 후 저는 학교에서 먼 카페에서 다나카 기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일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의문 없이 한 관점만 암기하는 것은 실제 세계에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고요. 기자는 이런 도전이 저에게 문제를 일으켰는지 물었고 저는 주변의 속삭임과 우에다 선생님의 차가운 분노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질문이 비애국적이라 여겨진다고 인정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전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어요. 제 이야기로 무엇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는 교실, 질문이 불충이 아닌 애국심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상상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길가의 벚꽃들이 분홍빛 터널을 만들었고 그 짧지만 정직한 아름다움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일요일 신문에 질문할 용기 한 학생이 역사적 서술에 도전하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즉시 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는 전과 달랐어요. 일부는 속삭이고 일부는 응시하고 일부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켄지라는 조용한 소년이 다가와 한국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제 용기에 감사했어요. 하루 종일 비슷한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쪽지 한 장, 미소, 공부 모임 초대. 하지만 어두운 반응도 있었어요. 책상에 배신자 낙서, 한국 동조자 속삭임 등을 돌리는 유미와 친구들. 우에다 선생님은 가장 냉담했어요. 소리치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저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날 오후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긴 복도를 걸으며 각 발걸음이 처형장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야마모토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제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신문 기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일이 학교에 가져온 주목에 대해 우려했지만 놀랍게도 처벌 대신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 아버지의 제안으로 학교가 영토 분쟁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들은 저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아버지는 교과서의 단순화된 관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논란이 두려워 침묵했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진실 앞에 물러나야 할 때라고 제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 너머 한국을 생각했어요. 켄지의 한국인 할아버지와 역사 수업에서 침묵된 모든 목소리들을 떠올렸어요. 제 작은 용기가 만든 파문이 파도가 되고 있었고 그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해안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한 학교 토론이 수십 년의 분쟁을 해결하진 않겠지만 마음을 열고 애국심이 맹목적 수용이 아님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고 제 꿈은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봄이 초여름으로 바뀌면서 학교는 역사적 관점 포럼을 준비했어요. 벚꽃은 떨어지고 푸른 잎들이 따뜻한 바람에 속삭이듯 흔들렸어요. 신문 기사 이후 6주 동안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이 제안한 토론 동아리가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는 방과 후 다케시마 독도와 일본해 동의 명명 논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연구했어요. 전에는 저에 대해 수군거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함께 역사적 문서와 지도를 살펴보았어요. 우에다 선생님도 변하셨어요. 수업에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셨지만 토론 동아리의 지도 교사로 참여하셨어요. 때때로 저는 그가 진정으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지 아니면 반박거리를 찾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쪽이든 그는 증거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첫 공식 포럼이 열리는 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강당에 모이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고 대학 교수들까지 참석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도 설레게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 후 학생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켄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유미는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분쟁 해역의 다양한 명칭에 관한 연구를 보여주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저는 역사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시작했어요. 영토 분쟁에서 어느 편이 옳은지 증명하려 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 더 완전한 이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 양쪽의 주장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경계와 이름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했는지, 정치가 역사 서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어요. 역사 공부의 목적은 한 가지 버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진정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포럼은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졌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대화에 참여했어요. 포럼이 끝나고 1학년 학생들이 다가와 내년에도 토론 동아리를 계속 이끌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탐구할 질문이 있는 한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아버지는 제가 학교를 넘어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창가에서 저는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 학생들도 우리의 공유된 역사를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더 완전한 역사적 그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한 작은 돌이 강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물결을 만들고 물결은 파도가 되어 결국 해안을 재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질문과 탐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튼을 닫으며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내일의 도전이 무엇이든 저는 열린 마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진정한 용기의 길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